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이언입니다. 자, 금일 영상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영어를 표현할 때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기존에 영어형 어순 SV 울라블라 쌍W를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주세요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라이언이 기초 영어 과외라는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영어를 쉽게 말할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일 영상을 보신 후에 기존의 영어의 어순 SV 울라블라 쌍W 1편과 2편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단어 암기나 문법 공부 그리고 패턴식 영어를 공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영어 공부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바로 영어식 어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이 영어의 어순을 조금 더 쉽게 가르쳐주는 판을 제작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SV 울라블라 쌍W. 자, 한번 더 해볼까요? SV 울라블라 쌍W. 자, S는 바로 뭐가 들어가는 공간이냐면 누가 해보시면 누가.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좋아지시면 저 누가라는 자리에는 사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영어를 표현하고 싶으실 때 특히 회화를 표현할 때는 가능한 사람 주어로 먼저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물을 주어로 잡고 다양한 표현도 가능한데 그럼 이제 수동태라는 문법이나 혹은 1형식과 2형식의 개념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우선 S는 누가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V라는 자리에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바로 영어의 가장 오래된 전쟁,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두 개의 동사를 보조하면서 여러 다양한 뉘앙스들을 만들어주는 바로 조동사도 같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울라블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하실 때는 한번 라이언 따라해볼까? 누가 뭘 어떻게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누가 뭘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는 걸 추천드려요. 바로 울라블라 자리에 들어가는 건 누가 뭘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쌍W에 들어가는 표현은 언 바로 어디서 언제라는 공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SV 울라블라 쌍W가 바로 영어식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식 사고 방식을 이 SV 울라블라 쌍W를 통해서 바로 영어식 사고로 전환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저는 매일 사무실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한번 더요.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SV 울라블라 쌍W에 먼저 한글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누가 공부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 다음 동사는 공부해요. 그 다음 누구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뭐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영어를. 어디서? 사무실에서. 그 다음 언제? 매일 아침. 그럼 지금 옮긴 이 한글을 바로 영어로 옮기시면 바로 영어식 사고의 표현이 된다는 거. 자, 한번 천천히 같이 옮겨볼까요? I study English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한번 라이언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I study English in the office every morning. 그렇죠. 이제 여기서 모음 중에서 모음이 더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D로 발음되는 부분은 이제 라이언 그 영상 화면에서 관사와 관련된 영상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라이언이 어제 나한테 그 책을 줬어. 자, 한 번 더요. 라이언이 어제 나한테 그 책을 줬어. 자, 그럼 한번 옮겨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한글을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주어는 라이언, 그 다음 동사는 줬어. 그 다음 누구한테? 나한테. 목적어 자리죠. 그 다음 뭐를? 그 책을. 그 다음 어디서라는 말이 없으면 빼고요. 언제 줬죠? 어제.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적은 이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바로 영어식 사고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같이 한번 옮겨볼까? Ryan. 그 다음 주다의 과거형은 give의 과거형 바로 gave. 그 다음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I라고 쓰는 게 아니라 me. 그 다음 그 책. 그럼 영어로 the book. 여러분이 보통 관사 더를 처음 배우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더는 일단 우리나라 말에서 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가 영어로 뭐죠? 왈왈 하는 게 a dog. 근데 그 강아지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the dog.
요런 방식으로요. 자, 그 다음 어제는 yesterday. 자, 그럼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Ryan gave me the book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영어식 사고 방식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또 계속 한번 훈련해볼까요? 나 어제 퇴근하고 인사동에서 비빔밥을 먹었어. 자, 한 번 더요. 나 어제 퇴근하고 인사동에서 비빔밥 먹었어. 자, 그럼 이제 한글의 적용을 빼고 바로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주어는 I. 그 다음 뭐뭐를 먹다는 have지만 have의 과거형인 바로 had를 적용하고요. 참고로 여기서 뭐뭐를 먹다라는 have는 이 다음 편 SV 울라블라 쌍W 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 버전이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I had 그 다음 뭐를 비빔밥 어디서 in 인사동 그 다음 어제 퇴근하고 그럼 영어로 after work yesterday.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영어는 만약에 시간과 장소에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들어갈 때는 항상 작은 거 먼저 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쉽게 한강도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물이 되죠. 그럼 한번 샘플로 들면 나 어제 63빌딩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어. 이 문장을 SV 울라블라 쌍W에 적용하고 싶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63빌딩이 큰가요? 아니면 스타벅스가 더 큰가요? 바로 63빌딩이 훨씬 더 크죠. 그럼 스타벅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 63빌딩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t Starbucks in 63빌딩.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요. 역시 시간도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방금 문장에서 봤듯이 어제 퇴근하고 그러면 어제하고 퇴근 후 누가 더 큰 개념이죠? 바로 yesterday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러면 after work yesterday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예문 한번 더 읽어볼까? 나 어제 퇴근하고 인사동에서 비빔밥 먹었어. 그럼 영어로 I had 비빔밥 in 인사동 after work yesterday. 그렇죠. 이거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예문으로 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제 어머니가 나한테 김치를 좀 보내주셨어. 다시요. 어제 어머니가 나한테 김치를 좀 보내주셨어. 자,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 My mother. 그 다음, 보내다 라는 말은 send. 근데 send의 과거형은 sent. 혹시 과거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익혀가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입니다. My mother sent. 그 다음, 누구한테? me. 그 다음, 뭐를? 김치 좀. 그럼 영어로 some 김치. 한번 따라 보시면 some 김치. 바로 여기서 이제 some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배울 텐데 some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에서 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좀. 그럼 영어로 some coffee. 지금 방금 예문처럼 김치 좀. 그럼 영어로 some 김치. 요 사고 방식으로요. 근데 썸을 공부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꼭 주의하실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썸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쉽게 좀이라는 말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이란 뜻이죠. 바로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썸 뒤에는 복수형을 쓰셔야 돼요. 한번 예문으로 보여줄게요. 저는 어제 퇴근 후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좀 샀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스피드 있게 말하면 나 어제 퇴근하고 교보문고에서 책 좀 샀어. 자, 이 문장을 한번 옮겨볼게요. 자, I bought. 해보시면 I bought. 바로 buy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 책 좀. 그러면 좀이 오기 때문에 some을 쓰고 근데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some books. 한번 따라해보시면 some books. 그 다음 어디서?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는 참고로 영어로 교보 bookstore. 그렇죠. good. in 교보 bookstore. 그 다음 아까 배운 표현을 연결하면 되겠죠? 어제 퇴근 후에. 그럼 영어로 after work yesterday. 자,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 나 어제 퇴근하고 교보문고에서 책 좀 샀어. 그럼 영어로 I bought some books in 교보 bookstore after work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발음은 천천히 연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셀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은 셀 수 없죠. 저기 물 좀 주시겠어요? 지금처럼 물 좀 주시겠어요? 그럼 some water. 그 다음 커피 좀. 그럼 영어로 some coffee. 자, 그럼 활용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왜냐면 어제 아버지가 나한테 돈 좀 주셨거든. 자, 한 번 더요.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어제 아버지가 나한테 돈 좀 줬어.
자, 먼저 자, 한번 따라 볼게요. Dinner is on me. 해보시면 됩니다. Dinner is on me today. 이게 바로 저녁은 오늘 내가 살게 라는 표현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만 해두시고요. 왜? Because.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SV 울라블라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제 돈을 좀 주셨어. 자, 그럼 영어로 My father, 주다의 과거형 gave, 누구한테? Me. 그 다음 돈 좀. 그럼 영어로 some money, 어제 yesterday. 자, 한번 더 빠르게 읽어볼까? 아버지가 어제 나한테 돈 좀 줬거든. 그럼 영어로 My father gave me some money yesterday. 이렇게요. 쌤, 근데 돈은 셀 수 있는 명사 아닌가요? 왜냐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돈은 셀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죠. 그래서 돈은 참고로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썸과 관련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은 형, 그러면 이제 앞으로 커피를 말할 때는 그냥 커피라고 해야 돼? 아니면 썸 커피라고 해야 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걸 배우기 위해선 먼저 우리나라 말로 상대방한테 레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화 볼래? 집에 갈래? 영어 공부할래?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레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항상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will you 한번 따라보시면 됩니다. will you 그렇죠. will you로 잡은 다음에 뒤에 SV 울라블라 쌍W를 계속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커피 마실래? 자, 지금 말하는 거에서 포인트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커피 마실래? 자, 그럼 레로 시작했죠? 자, 그럼 영어로 will you drink coffee? 자, 한번 더 영어로 will you drink coffee? 지금은 썸이 없죠. 왜? 커피 마실래? 그렇죠. 좀이 없었으니까. 네, 두 번째 문장. 커피 좀 마실래? 자, 지금 나도 모르게 갑자기 커피 좀 마실래? 그럼 지금 좀이 들어갔죠. 그럼 영어로 will you drink some coffee? 자, 한번 더 영어로 will you drink some coffee? 그렇죠. 즉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좀이 발동될 때 앞에다가 some을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 will you를 하나 배웠죠. 이제 뒷 영상에서 이제 will you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배울 텐데 여러분이 레라고 할 때 will you가 마스터 되시면 만약에 존댓말의 개념처럼 상대방에게 커피 드시겠어요? 자, 커피 드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 Would you drink coffee? 자, 한번 더 영어로 Would you drink coffee? 그렇죠. will you가 마스터 되면 나중에 will you는 좀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말의 개념이죠. 좀 편한 사이 때 쓰는 거. 이거를 좀 존댓말의 개념으로 바꾸려면 will만 would로 바꾸면 그대로 존댓말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커피 좀 드시겠어요? 방금 전에 문장과 다른 점은 좀이라는 말이 추가됐죠. 저희 커피 좀 드시겠어요? 자, 그럼 영어로 Would you drink some coffee? 자, 한번 더 영어로 Would you drink some coffee? 그렇죠. 이렇게 바로 적용시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some을 뺄 거냐 넣을 거냐의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면 지금 방금 will you, would you 편하게 말하는 말과 약간 존댓말의 개념을 설명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감이란 뜻은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냄새 맡거나 이제 느끼는 것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학연수를 가는 거죠. 그냥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는 거. 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국내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 잘 마스터하고 싶다면 평상시 때 예문을 연습하실 때도 자꾸 이렇게 액션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표현을요. 그래서 라이언도 이렇게 영어 표현을 할 때도 평상시 때 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즉 그 상황과 그 감정을 내가 오감으로 느끼면서 자꾸 영어를 익혀가는 거죠. 한번 원어민 친구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치 좀 먹을래? 자, 원어민 친구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김치 좀 먹을래? 자, 좀이 들어갔죠. 그리고 레가 들어갔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 Will you have some 김치? 자, 한번 더 영어로 Will you have some 김치? 그렇죠. 이런 거를 연습할 때도 앞에 여러분들이 원어민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김치 좀 먹을래? 이렇게 액션도 같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 앞에 조금 고객분에게 저희 고객님 김치 좀 드시겠어요? 자, 지금 라이언이 정숙하게 하죠. 저희 고객님 김치 좀 드시겠어요? 자, 김치 좀. 그럼 영어로 Would you have some 김치? 자, 한번 더 영어로 Would you have some 김치? 그렇죠. 이렇게 우주를 연습할 때도 그냥 딱딱하게 우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과 감정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런 문장들을 공부하실 때도 내 오감들이 항상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그 말은 라이언이랑 예문을 연습할 때 적극적으로 액션을 좀 많이 쓰시고요. 자, 오늘 배운 SV 울라블라 쌍더블을 그냥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바로
기초영어 과외 1강 코너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랑 배울 표현은 바로 do you 한번 따라보시면 do you. 이 do you의 활용도는 영어의 세계 속에서 너무 가치가 높죠. 표현을요. 우선 do you를 사용하실 때는 앞에 SV 울라블라 쌍W에서 어떻게 판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S라는 공간 앞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죠. 바로 do를 위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o you 그 다음은 V와 울라블라 쌍W를 계속 연결해서 문장을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do you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 보통 do you라고 시작하는 문장들은 90% 확률로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늘, 평소에, 일반적으로 라는 뜻으로요. 자, 한번 예를 들면 어떻게 평소에 늘 일찍 일어나세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get up early? 한번 영어로 do you get up early? 그렇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빈도부사 막 always, usually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o you에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대신에 100%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어는 수학이 아니죠. 1 더하기 1처럼 딱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몇 퍼센트의 예외는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뭐 해야 해, 뭐뭐 해야 돼 라는 have to를 활용한 버전.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해야 하나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do I have to sign here? 한번 더 영어로 do I have to sign here? 그렇죠. 이 표현 같은 경우 때는 늘 평소에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몇 퍼센트? 10%. 그럼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예외적인 10%는 나중에 잠시 빼뒀다 공부해도 전혀 문제는 없죠. 우선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내가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90%를 먼저 정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배우는 do you라는 패턴의 방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바로 라이언 실전 영문법 코너에 do, does, did 3종 세트를 꼭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do you를 활용해서 실전적으로 여러 예문을 같이 SV, 울라블라, 쌍W를 만들어 볼 텐데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은 항상 말했죠. 평소에 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좋은 아침이야. 잘 잤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문장을 Good morning, do you sleep well? 자, 지금 말할 때 Do you sleep well? 이렇게 물었죠. 그럼 원어민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평소에 잠은 잘 자니? 그렇죠. 이렇게 들리죠. 뭐 침대를 판매하는 경우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을 수 있지만 평소에 잠을 잘 자세요? 라는 문장은 생각보다 활용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문장을 수정하면은 did you로 바꿨어야죠. Good morning, did you sleep well? 그렇죠. 그러면 좋은 아침이야, 잘 잤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걸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do you를 말할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평소에 라는 뉘앙스를 지닌다는 거. 요즘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요. 평소에 커피 마시니? 혹은 평소에 커피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자, 한번 더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그리고 do you를 이야기하실 때는 평소에 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평소에 운동하니? 혹은 평소에 운동하세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work out? 한번 따라보시면 do you work out? 여러분이 보통 운동하다를 exercise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exercise 같은 경우는 전문 훈련하는 거. 뭐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와 같이 운동하는 것들이고 집에서 간단하게 줄넘기 혹은 이렇게 가볍게 푸시업 같은 걸 하실 때는 원어민들은 편하게 workout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하다는 exercise보다는 workout이라고 말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문장 같이 해볼게요. 평소에 영어로 말하시나요? 혹은 저희 평소에 영어를 쓰시나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speak English? 자, 한번 더 영어로 do you speak English? Good. 여러분이 보통 어릴 적에는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can you speak English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보통 물을 때 can you speak English보다는 어떻게 평소에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라는 느낌으로 do you speak English? 그렇죠.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예문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표현을요. 자, 너 평소에 남자친구랑 다투니? 혹은 너 평소에 남자친구랑 싸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어휘를 아셔야 되는데 바로 누구누구와 다투다 라는 표현은 한번 따라볼까? have a fight with.
한 번 더 영어로 have a fight with. 여러분이 만약에 fight를 그냥 동사로 쓰시면 정말 주먹 쥐고 싸우는 느낌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have a fight with, 바로 명사형으로 표현하죠. 근데 have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have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뭐를 가지다 라고 기억을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다라는 말을 표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실게요. 너 자동차 가지고 있니? 이게 자연스럽냐, 아니면 너 자동차 있니?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가지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있니? 라는 말이 조금 더 쓰죠. 즉 한글에서 가지다라는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식 사고로 표현할 때 have를 쓰기가 되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너 평소에 남자친구랑 다투니? 자, 그럼 영어로 Do you have a fight with your boyfriend? 자, 한번 더 영어로 Do you have a fight with your boyfriend? 그렇죠. 읽으실 때는 오늘 라이언도 천천히 읽어주죠. 대신에 이제 다양한 코너로 가면 조금 더 스피드가 많이 붙을 겁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웠던 do you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영어는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줍니다. 큰 선물은 바로 뭐냐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do라는 자리 앞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의문사를 넣으면 문장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커피 마시니? 혹은 평소에 커피 드세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Do you drink coffee? 자, 한번 더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자, 그럼 이제부터 확장을 해볼게요. 평소에 어디서 커피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Where do you drink coffee? 그 다음 평소에 언제 커피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When do you drink coffee? 계속 해볼까요? 평소에 몇 시에 커피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What time do you drink coffee?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의문사를 붙이면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력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표현으로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문장을 확장해 볼까요? 자, 아까 운동하다가 영어로 뭐였죠? workout. 그렇죠.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아까 했던 문장 한번 빠르게 연습하면 평소에 운동하세요? 혹은 평소에 운동하니? 자, 그럼 영어로 Do you work out? 자, 그럼 이제 의문사를 붙여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평소에 왜 운동하니? 자, 그럼 앞에 보시고 Why do you work out? 자, 한 번 더 크게 영어로 Why do you work out? 그 다음 평소에 어떻게 운동해? 자, 어떻게? 자, 그럼 영어로 How do you work out? 자, 한 번 더 영어로 How do you work out? 자, 그 다음으로 하나 확장하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라는 의문사는 평상시 때 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라는 의문사는 한번 따라올래요? How often. 한번 따라보시면 How often. 그렇죠. 이 how often을 넣어서 여러분이 문장에 붙이시는 원리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세요? 자, 그럼 영어로 How often do you work out? 자, 한번 더 영어로 How often do you work out? 그렇죠.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싸우다 영어로 기억하세요. Have a fight with. 자, 그럼 너 왜 평소에 남자친구랑 싸워? 자, 그럼 문장에 적용시켜 볼까요? 자, 그럼 영어로 Why do you have a fight with your boyfriend? 한 번 더 영어로 Why do you have a fight with your boyfriend?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do you에 앞에 여러 의문사들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 코너들이 이 SV, 울라블라, 쌍W에서 라이언이 많은 표현들을 가르쳐 줄게요. 한번 예를 들면 아까 레라고 할 때 기억나세요? Will you? 그렇죠. good. 그럼 한번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침 먹을래? 자, 그럼 영어로 두 자리에 will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표현으로요. Will you have breakfast? 자,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have breakfast? 그럼 Will you have breakfast가 이해됐으면 앞에 의문사는 또 한 번 영어가 선불러 줍니다. 어디서 아침 먹을래? 자, 그럼 영어로 Where will you have breakfast? 자, 한 번 더 빠르게 영어로 Where will you have breakfast? 그렇죠. 이렇게 영어는 기본적인 이 SV, 울라블라, 쌍W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하고 싶은 다양한 말들을 빠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금일 기존 SV, 울라블라, 쌍W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레벨 분들이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코너를 제작을 해드렸죠.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등록이 될 테니까 라이언과 쉽고 빠르게 영어를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항상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